예,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1위와 6위가 나왔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재판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오전에 첫 재판이 있었는데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유동규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이른바 핵심 5인방들이 처음으로 법정 한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김만배 씨는 본인 배임 혐의를 부인하면서 이재명 후보를 거론했습니다. 그 이재명 지사랑 친분 부인하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분하고 이재명 지사하고 특별한 관계도 없고 한번 만나봤습니다. 옛날에 인터뷰차. 배임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 지침 따랐을 뿐이라는 입장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그분은 뭐 최선의 행정을 하신 거고 저희는 그분의 행정 지침이나 이런 걸 보고 한 거기 때문에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신 거고 행정을 저희는 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서 공모에 진행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과거 발언 듣고 왔고요. 첫 공식 재판이다 보니까 관심이 꽤 뜨거웠습니다. 오늘 김만배 씨가 어떤 주장을 했는지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제가 먼저 대략적인 김만배 씨 측의 얘기를 좀 읽어볼게요. 대장동 사업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후보가 안정적인 사업을 위해서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다. 7개 독소 조항은 당시 정책 방향에 따라서 성남시의 지시와 방침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 또 있어요. 예. 민간 사업자 이익은 고위험 감소한 투자의 결과고 검찰의 주장은 전형적인 사후 확증 편향이다. 대장동 사업은 이재명 후보의 지시와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이제 피고인들의 첫 재판, 그러니까 이 앞서 재판은 준비 기일이기 때문에 예. 피고인들이 출석을 안 해도 됩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피고인들이 직접 출석해야 되는 재판이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 김만배, 그다음에 남욱 씨 등 유동규를 비롯해서 지금 구속된 피고인들 같은 경우는 한결같이 똑같은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전혀 어떤 배임의 혐의가 없다. 이 배임 혐의가 1,827억 원을 이제 배임 혐의고 이제 지목이 됐거든요. 예. 즉 성남시에 이 정도의 금액을 손해를 입혔다는 그런 혐의인데요. 오늘 제일 쟁점은 뭐냐면 아마 좀 전에 이제 화면을 보셨지만 김만배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그 기자들 질문할 때 그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분이 설계한 대로 이야기를 했다는데 오늘 재판에서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이름을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예. 더군다나 이제 7개의 독소 조항이라고 있는데요. 이 독소 조항이라는 게 이제 이쪽에 주장을 하는 것인데 이 내용에 보면 핵심적인 게 바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그 구조 속에서 본인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고위험을 감수하고 이익을 얻었다. 이건 어떤 면에서 본인들하고 혐의와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이제 주장을 한 것이고 예. 결국 지금 검찰의 수사가 보면 이 성남시를 제외한 유동규 등을 제외한 윗선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해서 지금 피고인들 같은 경우는 성남시의 방침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즉 이재명 지사가 설계한 방침에 따라서 우리는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혐의가 없다. 이런 논리로 이제 전개를 하는 거거든요. 예. 유일하게 오늘 정영학 회계사 같은 경우는 이제 구속 안 됐습니다만은 본인은 잘못을 이제 시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재판이 앞으로 아마 굉장히 논쟁이 많이 붙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검찰이 기소 자체가 상당히 어떤 면에서 보면 윗선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즉 설계자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 지금 오늘 피고인들이 일제히 본인들은 혐의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가 안정적인 사업을 위해서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다. 김만배 씨 측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승훈 변호사님, 이 사건이 원래 뭐였더라라고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차분히 하나만 짚어볼게요. 검찰의 시각은 그러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본부장과 그리고 화천대유의 김만배 씨가 공모를 해서 이 화천대유 민간 사업자에게 1,800억 원을 몰아주기로 한 거다. 이게 지금 그 의혹의 핵심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주장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없앴고 그래서 화천대유의 수익을 몰아줬다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유동규 씨에 대한 뇌물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업무상 배임을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예. 김만배 씨 측 주장과 유동규 씨 측 주장은 뇌물과 상관없이 고위험 고수익이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2,700억 원 상당의 공원 조성비를 제공을 하고 수익이 어떻게 얼마가 나든 무조건
성남시에 1,800억을 먼저 주는 우선 수익 배당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그 위험을 떠안은 만큼 부동산 값이 폭등해서 자신들이 수익을 더 많이 가진 것이다. 이것은 성남시가 우선 수익 배당을 원했기 때문에 이런 지침에 따른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실제 성남시, 성남의 뜰 같은 경우에는 50%의 지분을 가지고 한 60%에서 70% 5,400억 정도를 회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럼 뭐가 문제되느냐? 화천대유는 7%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예. 하나은행 컨소시엄은 한 40%가 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은행 컨소시엄은 거의 돈을 가져가지 않는데 화천대유가 거의 많이 가져갔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50억 클럽의 곽상도 의원이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이고 이것에 대한 의혹이 좀 해명된다면 왜 화천대유가 가져갈 것이 아닌 것을 왜 하나은행이 화천대유에 다 몰아줬을까? 이것에 대한 수사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는 작년 10월 경기도지사 시절에 국정감사에 나섰었는데요. 심상정 후보와 당시 이 문제를 두고 설전 아닌 설전이 있었습니다.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돈 받은 자는 범인인데 설계한 자는 죄인이다. 설계한 사람이 범인이라는데 그건 도둑질을 설계한 사람은 도둑이 맞고 공익 환수를 설계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죠. 이건 어떻습니까? 설계자가 범인이고 돈 가진 자가 도둑이다. 어디 이 말은 틀렸습니까? 심상정 의원님하고 똑같네요. 다릅니다. 아까 설계자 범인이라고 돼 있던데. 설계자 죄인이라고 되어 있었죠. 아 그렇군요. 가만히 계세요. 돈 가져간 사람도 문제지만 당시 설계한 사람도 죄인 아니냐. 심상정 대선 후보도 당시에 이런 말을 국정감사 때 했었는데요. 근데 이게 오늘 곧바로 첫 재판에서 김만배 씨 측이 이재명 후보의 지시 혹은 뭐 방침에 따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실행자 김만배가 설계자 이재명 이름을 언급했다. 몸통은 이재명 후보이고 자신은 꼴이라는 자백으로 들린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 이 재판 결과를 보고 변호사들 단톡방에 막 변호사들이 의견을 올렸는데요. 내부 고발자가 나온 것인가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것처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김만배 씨가 이제 수사를 받고 이럴 때 본인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분의 사업 방침에 따랐을 뿐이다. 이래서 그분이 도대체 누굴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분의 이름이 그 김만배 씨 변호인을 통해서 공개 법정에서 얘기가 나온 거죠. 예. 이재명 시장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서 지시한 방침에 따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방침을 누가 정했는지 이름이 나온 게 아니냐 이렇게 주장할 여지도 있기 때문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 방향, 기본 방향을 정한 거, 또 성남 도계공의 이익을 제한한 거, 화천대유 측이 수천억 대의 막대한 이익을 얻도록 이 방침을 정한 거는 이재명 시장이었다라는 자백으로 볼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님이 보셨을 때 그냥 법률적으로 봐도 저 김만배 씨 측의 얘기는 본인의 죄를 더 덧붙이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김만배 씨가 주장한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내부 고발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내부 고발. 네, 김만배 씨의 변호인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고 내부 고발자가 나타난 건가 변호사들 단톡방에 이런 얘기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지금. 이도하 변호사님 개인적인 생각도 똑같고요. 네, 저도 그런 거 아니고 지금 오늘의 제일 충격은 사실 이 재판 보고 제일 충격은 이재명 전 성남시장, 이재명 후보의 이름이 김만배 씨의 변호인을 통해서 이 사업의 방침을 지시했다라고 나온 게 가장 이제 저희한테는 충격이었습니다. 민주당 쪽,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선대위 쪽도 바로 반박을 했습니다. 김만배 씨 주장은 사실관계가 다르다. 이재명 시장의 사적 지시가 아닌 성남시의 공식 방침이었다. 이재명 후보의 지시는 틀린 표현이다. 성남시 공식 방침으로 표현해야 된다. 복경 대변인, 이 말을 조금 더 덧붙여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저도 뭐 시장을 해봐서 시장은 그 시의 최고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예. 아산시의 결정이냐 혹은 뭐 예를 들어서 당시에 복경왕 시장의 결정이냐 이에 따라서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아하. 내용은 같을 수가 있겠으나 예. 하지만 변호사가 그 어떤 식으로 변호를 하고 방어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으나 아하. 이 뉘앙스는 마치 사적인 이재명이 지시를 한 것처럼 그런 뉘앙스로 들릴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예. 이 부분에 대한 표현에 문제가 있다. 이것은
이재명 시장의 사적 결정이 아니고 아하. 성남시의 공식적인 결정이었기 때문에 예. 표현에 있어서의 적절성에서 저희는 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조금 전에 이것을 독소조항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상 거기에 나오는 7개 조항은 독소조항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민간과 공공이 함께 개발을 할 때 배당 이익을 하면 예. 사실상 민간이 대부분 다 가져가고 공공으로 환수가 거의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확정 이익을 바탕으로 한 조항들이었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것을 민간에 더 많은 그 이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한 조항이기 때문에 독소조항이다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재판이 계속해서 진행이 될 텐데 저는 그 과정에서 충분히 또 드러날 것이라고 보고 이 와중에 또다시 돈을 받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예. 돈을 받은 사람들의 그 재판도 함께 진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두 가지 문제, 인허가에 있어서의 배임이 문제가 있는지 알겠습니다. 하고 예. 또 하나는 불법 자금이 들어갔는지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규명이 되면 인허가 과정에 있어서의 배임의 문제는 좀 충분히 해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남시 자체와 성남시장은 좀 분리해서 봐야 되고 당연합니다. 독소조항이라는 뜻도 검찰의 일방적인 시각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예, 이현주 의원님. 근데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성남시를 대표하는 게 성남시장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 내규를 보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성남시장의 결재를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당시의 결재권자가 누굽니까? 바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잖아요. 근데 당시에 이 성남시의 방침과 이재명의 사적 지시, 이재명 지사가 어떻게 사적 지시를 합니까? 성남시장으로서 당연히 지시하는 것이고 공문으로 남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어떤 성남시장으로서 행정적인 조치를 한 것이고 왜 초과이익 환수 조항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는 삭제한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왜 독소조항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결국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라는 조항을 안 넣음으로 해서 그 성남시가 예를 들어서 이걸 넣고 안 넣고 찾아서 손해보는 게 없어요. 오히려 넣었으면 충분히 본인들이 가져갈 것도 확보를 하고 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도 당연히 확보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문제는 근데 지금 이거를 넣음으로 해서 이 기존에 있는 이 1,800억을 확보 못한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되는 주장이지 않습니까? 당시에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남이라는 도시는 하늘 아래 바로 밑에 분당이라고 이야기하듯이 대장동이 바로 분당 옆입니다. 충분히 어떤 투자 수익이 날 수 있는 지역이었어요. 자, 그런 지역에 어떤 이 대장동 개발을 하면서 예. 이거는 예를 들어서 손해 보기 때문에 초과 이익을 안 넣었다. 그런 말이 안 되는 데다가 지금 초과 이익이 한두 푼이 난 게 아니잖아요. 거의 지금 분양 수익까지 포함해서 거의 조 단위가 넘어가기 때문에 예. 그런 판단을 내린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저 이현정 의원님의 말을 받아서 그럼 복 대변인께 질문을 드리면 이건 말장난 아니냐. 이재명 시장의 성남시 그리고 이재명 시장이 시장으로 지시하는 게 어떻게 사적 지시냐 다. 그러면 이거를 주체를 성남시로 바꿔야 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셨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최고 결정권자가 사인한 것은 모두가 그 사람 개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성남시의 방침이었던 거죠. 배당 이익을 통해서 사업을 해보니 안 되더라. 그래서 확정 이익을 확보하고 예. 그리고 나서 다음을 생각하자라는 것이었었고 확정 이익의 기준을 정하다 보니까 초과 이익이 얼마나 발생할지 모르겠다라고 해서 초과 이익 조항을 넣었을 경우에 민간들이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토론을 통해서 결정이 되어서 예. 그거에 대한 초과 이익 부분을 확정적으로 넣지 않은 것이고 그런 것들을 사업 방식을 결정하는 많은 과정들이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이재명 당시 시장 혼자서 결정을 하겠습니까? 실무자들의 의견들을 다 모아서 결정을 한 것이고 그 결정된 것을 성남시의 방침으로 정했던 것이죠. 이것을 이재명 시장의 결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표현에 있어서 정확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이 본부장, 사장 권한 대행이 업무상 배임으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잖아요. 유동규 전 본부장이요? 예, 그렇다면 이게 잘못됐다는 건 이 사업 구조가 잘못됐다는 거는 검찰이 이제 인정하고 기소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최종 책임을 이 사장 권한 대행이 져야 될 거냐 아니면 그 시장이 져야 될 거냐 문제지 이 구조가 잘못됐다는 건 검찰이 인정하고 재판에 넘긴 거예요.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이 지시가 있었다고 하니까 여기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도 책임져라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일단 공방을 쭉 들어왔으니까 시청자분들도 이해가 좀 되실 겁니다. 각기 다른 주장에 대해서요. 그리고 녹취록을 제공하는 등 수사에 협조해서 일단 구속이 되지 않은 핵심 인물 가운데 정영학 회계사가 있는데요. 오늘 처음으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른 피고인들은 혐의 부인했는데 혼자만 인정하신 이유는 뭡니까?
정영 씨 한 말씀만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재판에서 공소사실 인정하신다 하셨잖아요. 우리 신정 한 말씀만 자유롭게 부탁드립니다. 오늘 무리한 상황인데 이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실까요? 처음에 대표를 인정하셨는데 한 말씀 해주세요. 첫 재판이니까 저희도 중간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송 변호사님. 김만배 씨는 배임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시장의 방침 따랐다고 했고 공모한 사실 없다. 유동규 전 본부장. 정민영 변호사도 마찬가지인데 혐의를 다 인정했고 오늘 또 재판 과정에서 정영학에선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4명 중에 1명이 혐의를 인정하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1명은 인정되고 유죄가 되고 3명은 무죄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질 건데 예. 1명이 인정됐다고 해서 모두가 다 유죄가 되거나 또는 1명이 부인했다고 해서 모두 무죄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판 결과에 따라서 정말로 업무상 배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그게 뇌물과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수사는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실제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어떤 녹음이나 녹취록에 대해서는 어떤 상대 김만배 씨나 유동규 씨 측에 제공이 안 됐었다가 최근에서야 제공됐기 때문에 이 녹취록의 어떤 증거 능력과 증명력에 대해서는 좀 더 다툼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자꾸 이제 윗선이 있는 것처럼 또는 이재명 시장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하는데 검찰이 기소했습니다만 관련자들의 어떤 자금 출처 상황이라든가 관련 증거 자료에 있어서 또는 진술에 있어서 이재명 후보와의 관련성이 전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소가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윗선이 있었다는 주장은 조금 부당한 것 같고 행정 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후보는 과거에 위례신도시에서 성남시가 한번 사업을 해보니까 800억 정도 남는다고 해서 5대5로 해서 알겠습니다. 400억을 받을 줄 알았더니 실제 수익이 안 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우선 수익이 성남시가 꼭 확보할 수 있도록 하라. 이런 어떤 지침이었다는 것이지 이게 뭐 업무상 배임을 해서 성남시에 피해를 끼쳐라. 이런 취지의 어떤 지침은 아니거든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